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우주군과 일본의 우주작전대 협력, 일본의 우주개발 능력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우주를 담당하는 자위대가 탄생했습니다. 우주작전대가 5월 18일 항공자위대 예하부대로 20명 태세로 발족했습니다. 20명이라는 매우 작은 부대이지만 우주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탄생한 것은 자위대 역사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전은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자위대는 우주전을 담당하는 부대를 보유하지 않은 불완전한 조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12월 20일 2020년 회계연도 국방분안법에 서명하고 이로써 미 우주군이 정식 창설되었습니다. 우주군의 창설에 대해서는 미군 내부로부터 현재의 체제로도 충분하다라는 뿌리 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주군 창설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육해 공군과 동격인 제6의 군종으로 우주군을 창설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개발에 대한 집착은 그가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구호인 힘에 의한 평화는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을 본던 것입니다.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은 힘에 의한 평화와 함께 미국 우주 개발의 부활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레이건 대통령의 카피입니다. 미군의 우주군이나 자위대의 우주작전대의 창설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에 있어서의 능력이 향상이 있습니다. 현대전을 응시한 우주의 증명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를 현대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공간이라고 인식해 미국의 위성들을 공격하는 능력을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 기반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등의 중요한 우주 능력을 개발해왔습니다. 또 위성 항법 등의 시스템의 개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전 세계의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군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인식 능력을 높여 미군과 동맹국의 군대를 감시하고 추적하여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우주 감시 네트워크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모든 위성을 탐색 추적하여 그 위성을 그 특징에 따라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주에서의 스스로의 위성의 운용과 상대의 위성에 대한 공격에 있어 불가결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통신 방해 능력, 우주에서의 사이버전 능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 에너지를 목표로 조사해 기능을 파괴하는 무기, 레이저, 고주파 마이크로 파동 등 동일 궤도상에서 상대의 위성을 공격하는 능력, 지상 배치의 대위성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초 인공위성 오오스미, 100% 일본 기술의 고체 연료를 발사한 것은 1970년 2월의 일로 이것은 중국보다 빨리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네 번째의 쾌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1998년에는 화성 탐사선 노조미를 쏘아올려 화성 탐사를 발사한 세계에서 세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탐사기 하야부사2를 지구에서 약 3억 km 떨어진 소행성 류9에 착륙시키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H2A 로켓은 35회 연속 발사에 성공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은 로켓으로 그 발사 성공률은 97.5%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국제우주스테이션 운용의 참가국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적을 쌓아온 일본이지만 우주전 분야에서는 우주 대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전에서 일본은 G7 국가 중 가장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우주작전대 창설로 간신히 출발선에 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연된 이유는 헌법 제9조에 기인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우주개발사업단 NASDA 설치 시 우주 이용을 비군사로 한정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의 이용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우주 개발은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 라는 국회 결의가 196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평화 목적의 우주 이용이란 방위 목적의 군사 이용을 포함하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약 40년간 지속해온 이 우주의 비군사적 이용, 평화적 이용이라는 갈라파고스 사고를 타파하게 된 것은 북한이 1998년 실시한 탄도미사일 대포동의
발사였습니다. 일본의 안전보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는 정보 수집 위성을 1998년 결정하게 됩니다. 자위대는 위성 보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이 소유, 운영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2008년 5월 제정된 우주기본법에 따라 방위적인 우주 이용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표준의 개념이 인정되었습니다. 우주기본법이 가져온 변화로 인해 방위성이 위성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방위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명기된 것은 2010년 12월에 결정된 방위계획의 22대강입니다. 위성을 이용한 정보 수집이나 지휘 통제, 정보통신 능력의 강화, 광학이나 레이더 등의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것, 우주 상황 파악, SSA, 방위적인 우주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개정된 30대강에서는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위성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기술해 우주에서의 우위성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표현으로 정했습니다. 30대강에 규정된 자위대의 우주와 관련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안전보장에 중요한 정보 수집, 위성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주 공간의 상시 계속적인 감시를 할 것,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피해인지의 특정, 피해의 국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실시할 것, 이들 임무가 우주작전의 임무와 직결되게 됩니다. 30대강에서 겨우 우주전을 시행하는 시작점이 도달한 것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일본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면 우주전은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성도 평소 통신방해나 레이저에 의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가 따로따로 우주를 담당하는 체제에서 평시부터 우주전에 대처하는 국가적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내각부 방위성, 외무성, JAXA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우주 분야를 통솔하는 것은 내각부의 우주개발 전략추진사무국입니다만 그 외의 기관으로 JAXA, 내각위성정보센터,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민간기업 등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자위대는 우주를 담당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SSA만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주전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SSA 다음으로 오는 중요한 임무는 우주교통관리, STM입니다. 우주교통관리를 어느 조직이 담당할지, 그 담당 조직과 항공우주자위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자위대의 미사일 등의 장사 거리화가 예상되지만 공격 목표의 티켓팅 등의 우주를 베이스로 한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불가결합니다. 또한 우주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을 담당하는 일본의 각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것도 과제입니다. 본 기사는 일본 JB프레스의 21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